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공 원장입니다. 오늘은 야구 선수와 관련된 팔꿈치 주두의 스트레스 골절입니다. 주두하면 요기 증상, 진단,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통 급성이 많죠. 투구 중에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뭐 걱정이 되잖아요. 맞죠? 이쪽 주두에 심한 통증을 느껴요. 퍽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게 안 펴져요. D가 골절이 되니까 이렇게 펴다 보면 D가 다 걸려서 아파요. 그러니까 신전제한이 온다. 그러면서 뭔가 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그냥 직접적으로 알아요, 선수가. 그래서 또 만성 서서히 금이는 거죠. 서서히. 그래서 이렇게 가속기 그리고 던지고 감속기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이게 다 안 펴져요. 골절이 생겨가지고 신전, 완전히 신전이 안 되고 뒤쪽에 넓은 부위에 통증이 생겨요. 퍽 소리는 안 나지만 뒤쪽이 아파요라고 이야기하고 안 펴지는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증상은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생겨요. 유소년 야구선수가 스트레스 골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기 때는 골격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애가 약간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잘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진단 엑스레이가 제일 빨라요. 찍어보게 되면 대부분 진단이 돼요. 추가적 정보를 좀 필요하다 그러면 CT, MRI 찍어보면 되겠고, 또 뼈 스캔, 볼 스캔이라는 건데 그런 것도 찍게 되는데요. 보통 찍게 되면 엑스레이 찍고 추가적으로 CT, MRI까지 찍어가지고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대부분 일단 보존적 치료를 해보는 것이 좋아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초기 3개월 정도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에서 12주 가량 동안 보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당연히 운동은 하면 안 되겠죠. 보조기 기간이니까 운동은 제한해주고, 던지는 거는요 보조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대신에 가벼운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은 가능하다 그러죠. 3개월 이후에는요 엑스레이 찍죠, MRI, CT 찍어가지고 뼈 스캔 같은 거 다 해가지고 뼈가 붙는 거, 골유압을 확인해야 돼요. 골유압이 확인되게 되면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이제 투구를 허용하게 돼요. 조금씩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로부터 완전히 다 붙었다라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단계별 던지기 프로그램, ITP라고 해요. ITP, 단계별 점진적 던지기 프로그램을 ITP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ITP를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복귀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붙은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재활을 하는 거예요. 재활. 바로 그냥 던지기 프로그램 ITP 하지 말고 재활을 해서 어느 정도 각도 좀 풀어야 돼요. 각도 좀 풀고 신전 다 나오고 근력 올리고 밸런스 맞추고 아픈 거 좀 풀어주고 마사지 해주고 도수 재활 통해서 좀 풀고 그 다음에 재활을 하면서 던지는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만일에 완전 유압이 판정되기 전에 난 안 아프다 그래가지고 조기에 투구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심하게 벌어지게 되면 나사못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할 때 잘해가지고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수술이 좋지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보존적 치료 했는데 실패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빨리 경기에 복귀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술을 합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3개월, 6개월 기다렸다가 못하니까 그냥 빨리 수술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나사못 받는 것이 정석이에요. 경피적으로 조금 째가지고요, 여기 나사못을 골절 부위 통과시켜서 쭉 박아줘요. 받게 되면은 잘 붙어요. 급성기에는 이렇게 더 잘 붙기 때문에 뼈이식까지는 필요하지는 않겠죠. 조금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두, 스트레스 골절인데요. 주두를 영어로 올레크라논 그래요. 올레크라논. 올레크라논 스트레스 골절은 뭐냐? 골절이 생기는 거죠, 뒤쪽이. 리스크는 뭘까요? 역시 유소년 야구 선수들이 공 많이 던져가지고 쉬지 않고 많이 던지고 피로해서 생기는 경우가 되겠죠. 증상은 D가 아픕니다. 급성기로 많이 생기고요. 만성으로도 생기게 되겠죠. 엑스레이가 좋고요. 대부분 엑스레이 찍으면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CT, MRI, 뼈 스캔도 해보게 됩니다. 그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많이 벌어진 경우나 하게 되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증 치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쉬는 거예요. 재활을 잘하고 그리고 예방 그리고 유연성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증상은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 급성기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퍽 하고 아프게 되고 만성적으로 아프게 되면
전반적으로 모호하고 넓은 부위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많이 던지다 보면 팔꿈치에 무리가 가겠죠? 엑스레이 찍어보게 되면 이렇게 직각 또는 사선으로 골절이 잘 보여요. CT 찍어보면 이렇게 골절도 보이고요. 주두, 이 부분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MRI 찍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또 활액막이 증가된 것도 볼 수가 있어요. MRI는 보온적 치료, 이렇게 긴팔 깁스예요. 반깁스예요, 반깁스. 아예 그냥 통깁스 하는 경우가 있고 보조기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3개월 정도 고정을 해준다. 라는 것이 보온적 치료의 정석이에요. 안 되다 보면 수술을 합니다. 경피적으로 조그맣게 나사못을 박아요. 박아서 고정을 해주게 되고, 자, 여기는 좀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나사못 한 개로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고정을 했고요. 어이구, 4개월 지나니까 다 붙었네요, 이렇게. 자, 여기 예방입니다. 피칭수를 조절해서 카운트를 하자. 올바른 바디 메카닉스를 익혀야 됩니다. 폼이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다. 통증이 생기거나 필요할 때까지 던지지 말고 1년에 몇 개월 좀 쉬자. 너무 스트레스 안 받게끔 공을 잘 던지는 폼을 익히셔야 돼요. 자, 그림 보고 나니까 이해되시죠? 영상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